명언 속 인생.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 편.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해해야 할 것만 있을 뿐입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06년 4월 19일 파리의 한 교차로 한 남자가 마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피에르 퀴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일하다 달려온 그녀는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 퀴리. 이 여성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다음날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노벨 화학상을 혼자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벨상을 2번 받은 유일한 여성.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 업적 뒤에 있었던 단 하나의 인연입니다. 마리가 없었다면 피에르가 없었고, 피에르가 없었다면 마리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들.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 1867년 11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리아 스크워도프스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세상이 마리 퀴리라고 부르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마리는 공부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성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언니 브로니아와 함께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가 먼저 파리로 가서 의대를 다니는 동안 마리가 폴란드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며 언니의 학비를 보낸다. 그리고 언니가 졸업하면 그 다음엔 마리를 파리로 불러 공부를 시킨다. 그렇게 마리는 7년을 기다렸습니다. 가정교사로 일하며 틈틈이 혼자 수학과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1891년 드디어 파리로 갔습니다. 마리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소르본의 여학생은 전체의 2%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가난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코트를 입고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추울 때는 입을 수 있는 옷을 전부 껴입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1894년 봄, 마리는 연구를 위한 실험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지인이 피에르 퀴리를 소개해줬습니다. 피에르는 이미 물리학자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결정의 자기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앞전 효과를 발견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과학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피에르는 이런 여성을 처음 봤습니다. 과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 논문을 읽고 직접 의견을 내는 여성. 두 사람은 점점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에르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언젠가 폴란드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꿈이 같다면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895년 7월 26일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 자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인류 역사를 바꿀 연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구를 시작한 곳은 번듯한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창고였습니다. 지붕은 새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여름엔 찜통이었고 겨울엔 냉동고였습니다. 훗날 마리는 이 창고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곳은 헛간과 감자 창고의 중간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구한 것은 방사능이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마리가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방사능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는 우라늄 광석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사능이 있었습니다. 즉 우라늄 외에 다른 방사성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연구를 모두 내려놓고 마리의 연구에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톤의 광석을 맨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으니까요. 4년의 작업 끝에 두 사람은 새로운 원소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폴로늄. 마리가 조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라듐. 1903년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1906년 4월 19일. 파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출판사 회의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차 바퀴에 머리를 박혔습니다. 즉사였습니다. 마리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에르, 나의 피에르. 당신은 거기 조용히 누워 있어요. 영원히 잠든 채로. 나는 당신의 차가운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마리는 그 후 몇 주를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다음 달 소르본 대학교의 강단에 섰습니다. 피에르가 맡았던 강의를 자신이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소르본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마리가 강단에 올랐을 때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마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멈췄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에르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렇게 마리는 계속했습니다. 피에르가 떠난 뒤 마리의 삶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과학계의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1910년 마리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추천됐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단 2표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라서.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언론이 마리를 공격했습니다. 동료 물리학자인 폴 랑주벤과의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마리의 편지가 공개됐고 언론은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폴란드 출신 여자가 프랑스 남자를 유혹했다는 시기였습니다. 그 한창 시끄럽던 1911년 12월 마리에게 전보 한 통이 왔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 통보였습니다. 언론이 그녀를 조리돌림하는 그 순간에 마리는 2번째 노벨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리에게 시상식에 오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스캔들로 시끄러운 상황이니 자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상은 나의 연구에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사생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2개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 퀴리의 업적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에르 퀴리가 없었다면 마리의 연구는 훨씬 늦게 혹은 영영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여성 연구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논문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피에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내려놓고 마리의 연구에 합류했습니다. 마리의 이름을 앞에 세웠습니다. 마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명성을 빌려줬습니다.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 없이 나는 없다. 우리 중 누가 더 중요한지 묻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마리는 피에르가 떠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11년은 내 인생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11년. 결혼해서 피에르가 죽기까지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고작 1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1년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방사능 연구가 훗날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선 치료의 기초가 됐습니다. 마리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직접 이동식 X선 장비를 운전하고 다니며 부상병들을 치료한 것도 그 연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마리 퀴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해해야 할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알겠죠. 여성이라서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시대에 파리로 갔습니다. 가난해서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연구했습니다. 방사능을 맨손으로 다뤘고 그 영향으로 평생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여자라서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사생활이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과학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자연 앞에 선 어린아이입니다. 마리는 죽는 날까지 자연 앞에 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11년 동안 같은 눈으로 자연을 바라봤던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특별했던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자신의 꿈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934년 7월 4일 마리 퀴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 사인은 재생불량성 빈혈이었습니다. 평생 방사능에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연구 노트는 지금도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특수 용기에 보관됩니다. 열람하려면 방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과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피에르 퀴리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1995년 두 사람의 유해는 프랑스 최고 위인들이 잠든 파리 팡테옹으로 옮겨졌습니다. 마리 퀴리는 팡테옹에 안장된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도 피에르 같은 사람이 있나요? 내 꿈을 자신의 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틀린 방향에 있을 때 조용히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 하나가 마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